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날 아침, 저는 6살 동생을 업고 눈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아, 아파. 민준이의 뜨거운 숨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때 제 가방 속에선 서울대 면접 통지서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40분, 19살. 그게 제 나이였습니다. 반지하 새방에서 3남매가 사는 집. 새벽 5시면 승우 오빠가 공장으로 나가고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학교에 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열이 39도예요. 못 맡아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있고 민준이는 혼자 반지하에서 열에 떨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인생을 바꿀 면접을 40분 앞두고 있었습니다. 152번 버스가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민준아. 저는 그 버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업고 다시 어린이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는 제 등에서 뜨겁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누나가 있잖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은아, 너 오늘 면접 아니었어? 괜찮아요. 제가 민준이 볼게요. 그래도 서울대 면접인데.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제 안 아파. 정말? 응. 그 순간 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25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누나 잠깐만 다녀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누나 다녀와. 저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분, 15분, 10분,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길 한쪽에 쓰러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노인은 그 옆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멈춰 섰습니다. 2번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발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손수레를 다시 세웠습니다.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따뜻한 차 한 모금 마시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꼭 받아.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란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5분, 대학까지는 30분 거리.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보온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새방으로 돌아온 저는 승우 오빠와 민준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승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꽉 안아줬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나 혼자였어. 그날 밤 저는 노인에게 받은 보온병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보온병이, 그 노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서울대학교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자 박지은님, 면접 시간 내 미입실로 인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글자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아, 승우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3개.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오빠, 맞구나. 응.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응. 너 후회해? 아니, 거짓말. 응, 거짓말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승우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너 나쁜 선택 안 했어. 하지만 민준이 살린 거잖아. 그 할아버지도 도와준 거잖아. 그래도 오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집안? 우리가 집안이야. 너, 나, 민준이. 이게 우리 집안이야. 대학은 다시 갈 수 있어. 근데 민준이는? 그날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나 울어? 아니야, 민준아. 나 때문이야? 아니야. 거짓말. 나 다 알아.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아프지 말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너 아무 잘못 없어. 알았지? 근데 누나가 울잖아. 누나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너 때문 아니야. 정말, 정말. 그날 밤, 우리 3남매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승우 오빠는 제 옆에서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이 준 보온병에 물을 담아 승우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공장 갈 때 가져가. 고마워. 오빠, 왜? 나 재수할래. 승우 오빠가 멈춰 섰습니다. 재수? 응. 1년 더 준비해서 다시 볼 거야. 지은아, 돈이. 내가 알바하면서 할게. 오빠 부담 안 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빠. 저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포기 안 해.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승우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무리하지 마. 응. 그리고 지은아. 응.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승우 오빠는 공장에서, 저는 편의점과 도서관을 오가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료수 하나 주세요. 남자는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가 제 이름표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혹시 박지은 씨? 네. 서울대 면접 보러 오셨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면접관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복도에 이 보온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남자는 가방에서 익숙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제가 노인에게 받은 바로 그 보온병이었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알아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온병 밑바닥에는 흐릿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영수, 제가 알아봤어요. 이 보온병 주인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네. 30년 전, 제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바로 이분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밥을 먹여주시고, 학비를 대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남자는 보온병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당신을 떨어뜨렸어요. 규정이라는 핑계로.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박지은 씨,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네. 특별 전형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다시 면접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락했는데 당신 서류를 다시 봤어요. 성적도 충분하고 자소서도 훌륭했어요. 그날 만약 시간에 맞춰 오셨다면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절차로.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다시 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보온병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승우 오빠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공장 조퇴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지은아,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응, 오빠. 이번엔 꼭 붙어라. 응.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힘내. 그래, 민준아. 누나 다녀올게.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았습니다. 노인이 주신 그 보온병. 저는 그걸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7시 30분. 저는 서울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2시간 반. 이번엔 충분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온병을 꺼내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지은님, 입장하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명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그날 편의점에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3남매의 둘째로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와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교수님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네. 가난이 제 한계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면접에 못 오신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동생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포기하신 거군요.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게 기회가 한 번 더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합격하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착한 선택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어려운 환경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승우 오빠와 민준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떨지 마. 응.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승우 오빠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지은아, 합격이야. 오빠,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누나 대학생 돼. 그래, 누나가 대학생이 됐어. 우리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 오빠가 치킨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대학 가면 나도 데려가 줄 거야? 당연하지. 진짜? 진짜야. 누나가 대학생 되면 민준이한테 멋진 거 많이 보여줄게. 와. 승우 오빠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아니 그냥 좋아서. 나도 좋아. 그날 밤
저는 보온병을 꺼내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온병을 주신 할아버지를 꼭 찾아야겠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대학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니, 교복은 아니지만 깨끗한 흰 셔츠와 검은 치마. 승우 오빠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지은아, 예쁘다. 오빠, 고마워. 당연한 거 하는데 뭘.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도 나중에 여기 올 거야. 그래, 민준아. 누나가 도와줄게. 입학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총장님이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오셨던 그 교수님. 아니, 이제는 총장님이셨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대학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총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대학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총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지은 학생. 네, 총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보온병 주인을 찾으셨나요? 아직이요. 계속 찾고 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그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총장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며칠 뒤 총장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은 학생, 총장님이 찾으십니다. 급하게 총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총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총장님,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총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온병 주인을. 정말요? 네. 총장님은 천천히 돌아앉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그분이 이 학교에 20년 넘게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신 분입니다. 네. 매달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을 전부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분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네. 최영수 씨, 그분입니다. 총장님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총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수 씨의 딸과 사위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손주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손주 3명? 네. 박승우, 박진은, 박민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요? 네. 총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최영수 씨는 당신들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고 직후 최영수 씨는 손주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친척 손에 넘어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20년, 그분은 매일 폐지를 주우며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날 눈길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네, 당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총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당신께 보온병을 주셨습니다. 그게 인연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그게 총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네, 폐렴이 악화돼서요.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승우 오빠와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병원으로 와. 빨리.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를 찾았어. 전화 너머로 오빠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 많이 아프셔. 지금 간다. 3층 중환자실.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총장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눈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저예요. 박지은. 박지은.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천천히 살피셨습니다. 눈길에서 만났던.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보온병 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아이. 할아버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승우 오빠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승우 오빠는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빠를 보셨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냐?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내 손주.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손주 승우. 그 순간 승우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승우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정말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래,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민준이도 왔구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뭐? 할아버지가 기부하신 장학금.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금을 내가. 네. 그리고 그날 주신 보온병. 그것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보온병. 할아버지는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그게 인연이었구나. 승우 오빠가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아니다. 할아버지,
너희는 너희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승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는 잘 자랐다. 서로를 지키며 의젓하게. 이제 나는 괜찮다. 너희가 무사한 걸 봤으니까. 할아버지,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마. 민준아, 이제 찾았는데 가지마.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힘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안아 올려 할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응. 할아버지는 민준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누나 말 잘 들어야 한다. 응. 오빠 말도 잘 들어야 하고. 응.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해. 할아버지도 같이 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한테 가야 한다. 너희 엄마 아빠도 거기 있단다. 민준이가 와락 울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침대를 둘러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대학 관계자들,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분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모두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지은 학생, 네, 총장님, 이걸 드리려고요. 총장님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최영수 씨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총장님은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최영수 씨가 20년간 써온 일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봐도 되나요? 최영수 씨가 당신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 1995년 3월 15일. 오늘 딸과 사위를 잃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만 손주들이 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다음 장, 1995년 4월 2일. 오늘도 못 찾았다. 친척들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음 장, 1995년 5월.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으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을 찾으면 도와주고 싶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2000년, 오늘 장학금 첫 기부를 했다. 내 손주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기를 바란다. 2005년, 아직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2010년, 오늘 꿈에 딸이 나왔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015년 12월, 오늘 눈길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넘어진 나를 도와줬다. 고마워서 보온병을 줬다. 그 아이의 눈빛이 내 딸을 닮았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이었어. 네. 최영수 씨는 어쩌면 당신이 손녀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확신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총장님은 다음 장을 펼치셨습니다. 만약 내 손녀가 맞다면 그 아이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승우 오빠가 수첩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릴 알고 계셨던 거야. 응.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으신 거야?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승우, 지은, 민준. 너희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떠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너희를 볼 수 있었다. 너희는 내가 없어도 훌륭하게 자랐다. 서로를 지키며 의젓하게 살아왔다. 내가 남긴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착한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언젠가 그 선택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손주들아. 편지를 읽는 동안 빈손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할아버지가 우릴 사랑했대. 그래, 민준아. 근데 왜 이렇게 슬퍼? 그게 사랑이라서 그래.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할아버지 묘소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최영수, 평생 손주를 찾으며 살다. 승우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빠로서 잘 못했습니다. 더 일찍 할아버지를 찾았어야 했는데. 오빠, 지은이랑 민준이를 지킨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할아버지를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오빠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해하셨을 거야. 오빠가 우릴 얼마나 잘 지켜줬는지 아셨을 거야. 민준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누나가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얼굴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대신 안아주세요. 우리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을 묘소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그 보온병. 할아버지,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은 학생, 총장님께서 3남매 모두 함께 오시라고 하십니다. 3명 다요? 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승우 오빠와 민준이와 함께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오는 대학 캠퍼스가 신기한지 두리번거렸습니다. 누나, 여기가 누나 학교야? 응. 크다. 총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총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총장님은 우리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은 학생. 네, 총장님. 아니, 3분 모두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총장님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저는 최영수 씨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최영수 씨는 하숙집을 운영하셨죠. 네. 저는 학비가 없어서 자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총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젊을 때 배워야 한다. 그분은 저에게 3년간 무상으로 방과 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졸업할 수 있었고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네.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고 나서 최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총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하숙집은 문을 닫았고 최영수 씨는 어디론가 사라지셨더군요. 그 뒤로 20년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총장님은 할아버지를 계속 찾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박지은 학생이 면접에 떨어진 그날, 총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밑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최영수,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총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한 일을 돌아봤습니다. 규정이라는 핑계로 한 아이의 인생을 막았습니다. 착한 선택을 한 아이를. 총장님, 최영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총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실망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총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규정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총장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총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총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총장님,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승우 씨, 박지은 씨, 박민준 군.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총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최영수 씨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총장님 아니에요. 승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힘들었지만 함께였어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희가 이렇게 잘한 걸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총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일어나 책상으로 가셨습니다.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네. 박승우 씨,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빠가 놀랐습니다. 저요? 네. 최영수 씨의 장학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돈으로 박승우 씨도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검정고시를 보시고 입학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군.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네. 앞으로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까지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최영수 씨가 그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학생. 네. 당신은 이미 합격했으니 학업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도움을 최영수 씨의 은혜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 은혜가 아니라 저는 그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승우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도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다른 학생에게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살고 싶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총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저는 이미 합격했고, 오빠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민준이도 저희가 키울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장학금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해요. 총장님은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장학금 안 받아도 돼? 응. 왜? 우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50대가 된 지금, 저는 작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보온병이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에 두고 왔던 그 보온병. 장례 다음 날 묘지기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손녀분이 두고 가신 보온병 가져가셔야죠. 돌아가신 분은 이미 마음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제 곁을 지켰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고 20살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또 할아버지 생각? 응.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합격 발표 났어. 정말? 어디? 서울대.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대? 응. 엄마가 다녔던 그 학교.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한다, 딸. 근데 엄마. 응? 엄마는 어떻게 서울대 들어갔어? 진짜 궁금해. 저는 보온병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선택을 했거든. 착한 선택? 응.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살 눈보라 치던 그날. 동생을 택했던 일.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왔던 일. 면접에 떨어졌던 일. 그리고 다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엄마 멋있어.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승우 오빠네 가족, 민준이네 가족까지 작은 집이 가득 찼습니다. 지은아, 축하한다. 내 딸이 서울대 붙었다며? 승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응, 오빠. 고마워. 우리 지은이 딸이니까 당연하지. 민준이가 조카를 안고 왔습니다. 누나, 조카 좀 봐줘. 어머, 우리 조카. 얼마나 컸어. 누나, 나도 이제 교수야. 믿어줘?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해. 민준이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승우 오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지켰던 그 오빠, 이제는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서재로 왔습니다. 보온병을 꺼내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서로 지키며 착하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착한 선택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버스를 놓친 것, 노인을 도운 것, 면접에 떨어진 것,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이끈 이정표였습니다. 만약 그날 버스를 탔더라면, 만약 노인을 지나쳤더라면,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보온병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기적인 선택, 아니면 착한 선택. 그 순간엔 착한 선택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구했다는 것을. 저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착한 선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달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너희는 내 자랑이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착한 선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보온병처럼 따뜻함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착한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언젠가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